권력을 다 갖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의 1등 공신들이 그렇게 만든다. 풀어야 될 것은 대통령 본인이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그런 거 아셨습니까? 근데 잘 안 됐던 건가요? 왜 과거에 협치가 잘 안 됐고 여당이 주도하고 그런 일이 좀 반복되어 왔잖아요. 저희 때는 그 네. 처음에 대통령 취임했을 때는 네. 뭐 여소야대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200명이 야당인, 200명 가까이가 야당인 그런 한나라당 상황이. 일당이었죠. 예, 그때 취임을 했고 이제 이제 2004년 1년 지나고 총선을 치러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네. 점하긴 했는데 네. 근데 그때는 저는 내내 야당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을 잘 안 했어요. 네. 그게 제일 그 당시에 협치가 어려웠던. 네. 저 무슨 대통령이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많이 어려웠다. 그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보다 이제 일당을 차지하던 한나라당 쪽에 이제 협치가 불발의 원인이 있다고 좀 보시는 그런 진단이죠. 그랬죠 그때는. 네. 어떻습니까, 수정님? 예, 뭐 그건 이제 상대방에서 바라보면 또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저희들의 경험으로 따지면은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광우병 파동 네. 이런 시기의 야당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건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대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새로 당선되시는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내를 하셔야 될 겁니다. 2003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2013년도 그렇고 어쩌면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야당의 반응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런 말씀. 근데 그건 좀 우리 김수성 말에 내가 조금 네.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는데 네. 우리 때 실제로 야당이 별로 대통령 인정 안 했지만 2008년 상황은 야당도 가면은 거기서 욕먹고 막 우리 손가락질 받고 니 왜 왔냐 그러고 네. 그게 자발적으로 처음에 하여튼 뭐 무슨 중학생인가가 뭐 한 200~300명이 청계광장에 모인 게 커져서 야당이 그 나중에 많이 모이니까 이제 야당도 갔다가 거기 가서 봉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여의도의 의회에서 야당의 그거 협치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이 협치 문제에 대해서 뭐 야당을 공격하고 뭐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이제 돌이켜서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 세월을 돌이켜서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안타깝다고 저희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던 문제가 뭐냐. 네. 이 530만 표 차이라는 겁니다. 530만 표 차이로 역대 대선에서 가장 큰 차이로 표차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명박 후보가 이겼었죠. 예. 네. 그것이 일종의 착시 현상을 부르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내부 시스템이나 이렇게 측근들이나 대선 공신들의 이 그룹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룹들의 생각으로는 이 530만 표 차로 이긴 이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가자는 생각이 강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그 당시에는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쇠고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네. 국민들이 어떤 반발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을 하고 밀어갔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럼요. 그 같은 이유에서요. 이제 역대 뭐 누구나 대통령 선거 앞두고는 51대 49야 라고 말하지만 이번은 여론조사만으로 치면 51대 49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비슷한 자신감이 이렇게 큰 표를 내가 얻었으니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네. 누가 지금 대통령이 돼도 네. 전 협치 잘 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4당 체제이기 때문에. 네. 가령 13대 국회가 소위 그 뭐 일로 삼김이라고 그래 4당 체제 때. 그랬죠. 그 협치가 잘 되다가 전반기에. 네. 그때 뭐 원내 총무끼리 서로 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 백담사 보내고 정호영 전 의원을 뭐 정계 은퇴시키고까지 국회가 다 결정을 한 걸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그대로 실행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 협치가 그렇게 되다가 안 되겠으니까 90년에 3당 합당이 되고 나서 막강한 여당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예산안 때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랬는데
지금의 이 사당 체제가 있는 동안 20대 국회에서는 어차피 협치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과반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한 말씀 더 붙이자면 그 문제는 앞으로 한번 지켜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구조라면은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3당 합당을 해서 그걸 뒤집었듯이 또다시 당선되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죠. 네. 여소야대의 형국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선 당장 내각의 이 장관들 이 부분을 처리하는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게 되면은 점점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은 우리 편을 많이 만들자는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계 개편이라는 명목 하에서 이제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하고 합당을 하든 빼오든 이제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과연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아마 몇 개월만 지켜보면은 그 답변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 협치의 모델로서는 지금 아주 좋은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딱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고 1일부터 100일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초기에 네.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어떤 사람을 쓰는지, 당장일 때 구성할 수 있는 건 뭐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 홍보수석을 다 임명할 수 있을 텐데, 딱 요거 하나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경험에 비춰서 찝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세 평이 좋은 사람들을 좀 써야 된다고 봐요. 네. 세 평이 좋은 사람. 네. 한 5천만 사로 큰 나라 같지만 네. 이제 대개 뭐 그런데 저게 발탁될 사람들은 나이 50은 넘은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 대개 물어보면 우리 김 부장도 네. 여기 동아일보에 물어보면 네. 어떤 인간인지 다 평이 나 있어요. 좀 네. 예? 근데 그 이상하게 이제 아까 말한 대통령 측근이 이런 사람들이 그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어디 줄 타는데 귀신들이 되게 세 평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줄타는데 귀신이라는 것은 임명권자 한 사람한테 굉장히 잘 보일 수 있는 그죠? 그 능력을 가진 사람. 측근이나 되게 네. 결국 인사에 대해서 하여간 좀 갈라내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좀 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결국 세평이라는 게 그 어떤 전문가 집단이 있다면은 그 네. 전문가 집단에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라는 건 대체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제외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 우리에게 충성을 할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인사가 꼬이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세평이 유념하라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늘 네. 실패를 해서 역대 정권이 첫 부분에 단추를 잘못 깨서 그 부분 때문에 그 기대감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 네. 경우가 많았죠. 예, 네. 역대로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독 이번에 당선되시는 분은 네.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인수위도 없이 어쩌면 내일이면 청와대 비서실장 발표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아주 긴박한 스케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7시 57분, 5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민주당 당사죠? 네, 더불어민주당 종합상황실인데요. 지금 추미애 대표도 보이고 이제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한 듯 연신 물을 마시는 모습도 보이고요. 한국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당은 모두 다 같이 이제 손을 모으고 앉아 있네요. 다 같이 저 앞에는 TV 화면이 보이고 있어서 네. 이제 8시 딱 시간이 되면 네. 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게 됩니다. 다들 자, 그 이번엔 시간을 기다리고 국민의당이군요. 박지원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천정배 전 대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장병환 의원. 자, 결국 선거에서 책임을 지고 그동안 진두지휘했던 각 3당의 지도부들 다 보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보이고 주호영, 이종구, 결국 바른정당 이 5당 모두 정말 이번엔 선전했다고밖에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네 번째 바른정당까지 모습을 봤고요. 이때쯤 되면은 한 어떤 기분이신가요? 유인태 수석께서는 저 자리에 앉아서 대선 결과 지켜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 어떠셨습니까? 암만 여론조사 앞서도 저 땐 초조해요. 혹시 또 이변이 나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자, 지금 이제 7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8시까지 투표인데, 이제 8시까지만 투표장에 도착하면 투표할 권리가 있으니까 모든 투표가 종료되는 건 좀 8시가 지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늦더라도 8시까지 투표장에 도착을 해서 번호표를 배부를 받으시면요. 이제 그 번호표 순서가 끝날 때까지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초 남았는데 지금 얼른 가셔야 되는 거네요.